민주당의 정치톡 시간입니다. 5월 25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부터 만나보시죠. 정의기억 연대 후원금 유용 의혹을 제기하며 윤미향 전 이사장을 비판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2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당초 오늘 기자회견은 대구 남구의 한 찻집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. 하지만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이 대거 몰리면서 회견 장소가 급히 변경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. 오늘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은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당초 기자회견장이었던 찻집의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뤘다고 하는데요. 회견장에 협소해서 현장에 온 기자들은 도착한 순번대로 소속사와 기자명, 연락처를 적고 회견 시간을 기다렸습니다. 이른 시간부터 취재진이 몰려든 이유는 회견 장소가 협소해서였는데요. 주최 측이 언론사당에 한 명의 취재진만 출입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져서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의 기자들은 전날 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결국 오늘 정오쯤 취재진이 더 몰리자 회견 장소는 대구 수성구의 인터블고 호텔로 변경됐는데요. 이용수 할머니 측 관계자는 할머니의 뜻에 따라 기자회견 장소를 변경하지 않기로 했지만 취재진이 많이 몰리면서 부득이 장소가 넓은 곳을 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. 이용수 할머니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30년을 이유도 모른 채 끌려다녔다. 왜 모금을 하는지도 몰랐다며 추가 폭로를 이어가는데요.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떠오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유용 의혹은 과연 어떻게 풀려나갈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. 이명박,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으로 정치권이 떠들썩한데요. 문 대통령의 향후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통령 사면론에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. 이명박,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. 국민 통합을 이유로 들고 계신데요. 저는 좀 맞지 않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사면이 권력자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판의 결과를 봐야 될 때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초인데요. 당시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었고 각 후보들이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면서 정치권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. 이후 미래통합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면 문제를 제기했고 여기에 최근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.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면서 재부상했는데요.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합니다. 한마디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. 박주민 최고위원은 두 사람은 명백한 범죄 행위를 정치 보복이라고 하고 수사에도 협조를 안 하는데 이런 분들에게 유죄를 전제로 한 사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면을 말하는 것은 법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. 또한 문 대통령이 이명박,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희박하다는 게 정가의 대체적인 전망인데요. 그 이유는 바로 문 대통령의 원칙주의로 문 대통령은 그동안 반부패 사범과 반시장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. 과거 전두환,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이 확정 판결 이후에 이뤄졌던 선례를 비춰봤을 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이명박,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논의는 좀 이르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요. 원칙주의자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?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정치톡입니다.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연일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. 이번에는 장제원 의원이 올린 글에 좋아요를 누르면서 동의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요. 그렇다면 장 의원이 올린 글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? 장제원 의원은 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로의 전환을 의결한 것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익숙한 과거와 손을 잡았다며 결별할 용기도 결기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.
또 우리는 혁신할 자격도 없단 변명으로 또다시 80대 정치기술자 뒤에 숨었다면서 세대교체, 젊은 정당을 외친 지 하루 만에 그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을 경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차기 대선과 내년 보궐선거까지 몽땅 외주를 줬다며 모두 남이 해줘야 하는 자생력이 없는 정당임을 고백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 같은 글에 홍준표 전 대표는 좋아요를 누르고 동의 의사를 밝혔는데요. 홍 전 대표는 무소속으로 대구에 출마해서 당선된 뒤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반대 의견을 밝혀왔습니다. 사실 홍 전 대표도 총선 직후에는 김종인 비대위의 우호적인 입장이었지만 김종인 내정자가 40대 기수론을 외치면서 홍 전 대표 등을 포함한 기존 대선 주자들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시사하자 김 내정자의 과거 사법처리 전력까지 언급하면서 맹공을 퍼부었는데요. 결국 각을 세웠던 김종인 비대위 체제 출범으로 홍 전 대표의 조속한 복당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 한 달 넘게 진통을 겪었던 통합당의 지도체제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결론이 났지만 내부의 진통은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. 김종인 비대위는 당내 거부감을 극복하고 무사히 안착할 수 있을지, 또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 문제는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이상 지금까지 강한항의 정치톡이었습니다.